예, 안녕하세요. 나루시키리스트 김혁준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 가지 방어 장치가 있지만 강의하게 돼서 좀 뭐랄까 되게 괜찮네요, 기분이. 여태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넷색도 그렇고 해킹 방어 대회도 있었고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일방적으로 이제 녹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자체가 좀 뭐랄까 이렇게 다른 주제에 비해서 좀 거시적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여기서 어떤 뭐 제품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전체 전시장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묶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묶어볼 수 있나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혹시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났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축구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동네 축구는 공을 쫓아다니고 이제 프로 축구는 길목을 지킨다. 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 인터넷이 생긴 건 언제인지 아시죠? 인터넷이 생긴 게 이제 그 말 자체가 생겨서 네트워크 연결된 게 69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 70년대 중반쯤에 이제 네트워크로서 자리 잡게 되고 그다음에 HTTP가 생긴 게 89년이거든요. 89년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89년이 되게 물론 89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89년이 이제 제가 성장했을 때라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술들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빨리 발전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 그랜드 아키텍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때는 너무나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이거 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들지 않았을까? 뭐 되게 잘 컴포넌트를 가지고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트라이 앤 에러 지속적인 트라이 앤 에러를 가지고 세상 한 번도 안 해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인터넷이 모양을 갖출 때 네 개 미국에 있는 네 개의 대학교가 연결했었거든요. TCP/IP도 없었던 시절이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막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 속도의 상대 속도에 대한 어지러움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보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고 싶으시면 이 변화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정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아는 정보 보안이야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정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학을 공부하거나 뭐 잘 변화하지 않는 것들, 뭐 지구 전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다 동일한 안에 있는 얘기라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체 자연의 삼라만상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깊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보 보호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에 고착돼 있으면 이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그래요. 와가지고 야 니네 보안 해봤냐? 내가 보안 20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면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상황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인지할 때 어떻게 인지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분자 수준, 원자 수준까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볼 겁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객체로 이거를 abstract를 해서 보는 거죠. 우리 가시광선이 가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선택한 겁니다. 왜? 우리의 위협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바이러스 보지 못하잖아요. 바이러스 보기 위해서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본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볼 건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대부분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상황인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왜 어렵냐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딱 닫아요.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용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저게 왜 예를 들어 저게 왜 APT인가? 그 근원이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 연결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진 지식들을 연결하는 게 이제 학습이고요. 나중에는 그 연결하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다 똑같거든요. 모든 과정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보 보호를 바라보실 때 기존의 학문과 접근 방법은 동일하게 과학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계속 맞는 것도 없고 계속 틀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보호에서 변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시면 인생이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소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심도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강의들 자체가 되게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프로블럼 도메인 자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딱 와서 들으시면 그냥 거기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 좀 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제로 K방역 모델로 본 치매 사고 대응 방향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되게 지금 와닿잖아요. 사이버 방역이라는 거. 우리가 사이버 방역이라는 게 K 방역이라는 거 와닿고 있는 문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그러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 그때 네가 말한 거 틀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그 점쟁이를 데려와야죠. 그러면 보안 전문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데려와서 점을 쳐야 돼요. 아침마다. 이게 그리스 시대에는 그래서 신전에다 불 펴놓고 점 치잖아요. 뭐 전쟁이 올 거냐. 이제 근데 보안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점 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과학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내가 그 판단을 하는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뭐 잠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저희 직원이 저희 신규 직원이 이번에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사이버 공격을 진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해킹 공격 이런 걸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 좀 화두가 돼서 저는 이제 이 바닥에 한 뭐 25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공격이라는 거는요 상호작용입니다. 관측을 하면 변해요. 관측을 안 하는 상황에서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근데 사이버 공격은 우리 방어자가 개입하는 순간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 안 보이는 곳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터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이버 공격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어요. 왜? 보면 바뀌니까. 그러면 사이버 공격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는 변화 관리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저희 직원하고 잠깐 얘기한 게 뭐냐면 얘를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지 모르는데 얘를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떤 여자를 사귀려면 남자들끼리 그래요.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말이 되게 많아요. 뭐 호텔에 가서 밥을 사줘야 된다, 뭐. 근데 이제 진짜 호텔에 가서 밥을 산다고 여자를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이 사귀는지 보려면 상호작용이 증대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막 전화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 전화가 막 진행돼. 그럼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돼.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라는 게 뭐냐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양방향 상호작용이 증대하는 순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나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발표한 자료 중에서 예측하지 말고 관측하라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 이제 앞에서 말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이런 거고요. 뭐 그 사고 조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하고 있고, 뭐 통신 분석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먹고 살라다 보니까 이제 하게 돼서 뭐 국제관문국 트래픽 분석이라든지 ISP부터 시작해서 뭐 폐쇄망, 뭐 열린망, 뭐 IDC, 뭐 통신 라이브 분석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앞에 겸손하라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시든 간에 실제 부딪히면 그보다 다른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예측하지 말고 관측하라. 이게 마음의 예단을 가지게 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제가 가져왔던 경험 속에서 공격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우리 방어 체계의 문제점들, 앞으로 이 방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K방역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사이버 보안이 바뀌어야 될 게 뭔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지표 자체가요, 대부분 어떻게 수립하냐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지표를 수립해요. 뭐 악성 코드 탐지건, 뭐 탐지 안 하면 되죠. 그냥. 업데이트 안 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구석인가, 일본이 지금 그렇죠. 일본은 이렇게 검사 수를 줄여가지고 탐지건을 낮추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담당자들은 성과를 올릴 수 있죠.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끼리는 좋아 죽죠. 막. 성과 올리고 있어. 밖에서 보면은 쟤네들 왜 저러지? 왜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나도 개입할 수 없는 지표. 우리 예를 들어서 저도 아침마다 그걸 보고 요즘 좀 뜸해졌는데 일상화돼서 몇 명 걸렸나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만약에 당국이 나서가지고 숫자를 바꿀 수 있다면 보겠냐고요. 그냥 안 봐버리겠죠. 다 거짓말인데 뭐. 근데 지금은 우리 알잖아요. 투명하게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개선할 수는 있지만 개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안 지표를 수립할 때도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잡 시큐리티하고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하라라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래서 잡 시큐리티를 우선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소진이 빠릅니다. 화려하게 산화해버리죠. 근데 이제 진심을 가지고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요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을 짧게 하고 끝나실 게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시면 이제 문제 자체가 되게 간단해집니다. 근데 지금 있는 문제만 풀려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내가 그 문제를 푸는 순간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 그 문제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수천만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방어자는 항상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공격자는 아이디어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의 힘이죠. 제가 어떤 질문 드릴지 한번 아세요? 이렇게 물어버리면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격자가 야, 내가 무슨 공격할지 한번 맞춰볼래? 그럼 맞히는 순간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진짜 그거 하려고 그랬어. 근데 얘기하면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공격의 이니셔티브는 공격자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내년에 공격은 뭐가 날까? 뭐 우리 공격이 다음번에 들어올 공격은 뭔가?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생길 일이 뭔지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건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지표를 투명하게 설정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저희가 참여합니다. 참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참전하지 못해요. 그냥 관찰자로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잘하네, 박수치고.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돼버리고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 요즘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네.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K방역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보안 관점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지금은 탐지와 대응 체계가 전부 한 몸에 있어요.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알면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점을 치는데 물어볼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점을 치러 딱 갔는데 여기서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탐지와 대응을 분리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지하는 일과 내가 이제 대응하는 문제 자체가 한 바구니에 담기지 않았을 때. 근데 요즘은 되게 한 바구니에 다 담겨 있죠. 뭐 보다가 풀지 못하는 거 나오면은 쓱 치워요. 괜히 골치 아프니까. 항상 거기서 문제가 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상황 변화. 자꾸 뭐가 맞다고 얘기하지 마라.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은 다 자기 보안이 다 맞아요. 보안은 다 이런 거야. 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막상 자기 회사에 가서 보시면 그런 문제 안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막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 안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레질리언시 문제, 비즈니스 연속성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K 방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미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질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모여서 악성 코드를 100개 했네, 20개 했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00개 분석하는 거 내일 20개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고요. 우리가 샘플 뭐 10개 분석하는 거 1000개 분석했다고 세상이 뭐 바이러스가 없어지나요? 그건 그냥 하는 신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K 방역의 중요성이라는 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걸 사이버로 얘기하면 사이버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뭐 송유관의 사태 나서 뭐 미국이 난리 나고 뭐 돈 주고 어쩌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국가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는 이거 해결해야죠.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주 쪼그라들어서 나는 주인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인님 아무것도 몰라요. 주인님은 그냥 자기 집이 잘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머슴이 되지 말고 동료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도 바뀔 수 있고 또 세상도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비슷한 게 맞죠. 저희 현재 기술로 모든 거 다 탐지 못하잖아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감염이 돼도 증상이 안 나. 옛날에는 어떻게, 옛날에 감염되면 무조건 부서지잖아요. 요즘은 감염돼서 부서지는 거는 허접한 공격이에요. 이 공격자가 잘 못해서 그렇게 부서지는 거고 정말 좋은 공격자들은 공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격 지점을 다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숙주 파괴하지 않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지?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우리 아이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학교 자꾸 안 가다 보니까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때는 학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막 학교 간다 그러면 막 한숨 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뭐 나중에 혼자 생각하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뀐 상황에도 뭐 라이프 머스트 고 온이잖아요. 생활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꾸겠다, 의미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논의들은 저는 어떤 이런 공공의 장에서는 소용이 없다. 왜 코로나가 일어나서 내 인생을 귀찮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다룰 건지를 한번 논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떤 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이버라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 만든지 아세요? 제가 이거 카바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매트리얼 자체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사이버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캐나다계 미국 극작가인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가 있냐면 미래는 이미 도래에 있는데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Not evenly distributed, future is already here, not evenly distribut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밖에 예를 하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제 국가가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비밀도 아니고 공공연한 비밀의 수준을 넘어갔죠. 왜? 여러분들 아는 모든 나라들이 사이버군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시리아, 뭐 미국, 중국, 우리나라 사이버 사령부 다 있잖아요. 뭐 하겠어? 그거 모여가지고 그 돈 받고 국가 돈 받고 뭐 하겠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지키는 거. 미국 사이버군은 공격군이 있어요. 4억 달러 이상의 돈이 그런 민간업체한테 매년 출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있는 화면인데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관제하는 화면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페어뷰라고. 이게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로 나온 거고 데이터 검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뭐냐면 이제 노스코리아 DNI라 해서 북한이 인터넷 통신하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전과 다르다.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어떤 국제 평화의 수호자로서 뭐 점잖게 앉아서 우린 이런 짓 안 합니다. 뭐 이럴지 몰라도 이제는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고 또 이런 행위들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가 자원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을지 모르는데 공격자 그러면은 막 지하실에서 콜라 먹으면서 막 이렇게 밤새 해킹하는 그런 거를 생각. 이제는 안 그래. 출근 퇴근하고요. 제접도 잘 받고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기소된 사람도 많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올거나이즈된 무브먼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공격하는 악성 코드를 만드는 사람들, 만드는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진행되는 국제적 인프라를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인프라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처럼 선형적인 공격이 아니라 옛날에는 막 그러죠. 공격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대부분 여러분들 공격 방어 모델들 PPT로 나온 거 보면은 처음에 막 탐침하고 정보 획득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 뭐 이 동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런 일이 있죠.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뭐 천자문 달고 한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걸 다 얘기하진 않고 현재 사이버의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일이 아주 조직화되고 분업화돼서 움직이고 이름도 있어요. 마스, MAAS, 말웨어 애저 서비스, 카스, 크라임웨어 애저 서비스, 뭐 이게 다 있어요 이미. 그리고 문건도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문제를 풀 주체가 없습니다. 악성 코드는 안내비 풀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스트 안내비 풀면 되고 뭐 DRM은 누가 풀면 애니 뭐 마케인이 풀면 되고 뭐 있잖아요. 이 문제 누가 풀 거지? 풀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 다 미시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또 말씀드리신 게 뭐냐면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이 바닥에 30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보는 사고를 가지고 누가 얘기해요. 야 옛날에 보안 그렇게 안 했어. 너 해봤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하시려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보면 돼요.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이 있는 사람 보고 귀가 있는 사람 들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였어요?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이거 이제 자기 잘 아는 사고들이죠.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보면 이제 우리 사고를 복귀해 보는 거죠. 사고를 복귀해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얘기로 제가 대체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사이버 공격을 우리나라 받은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2009년 7.7 공격입니다. 7.7 공격이 이제 디도스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다들 그것만 봐요. 근데 그 뒷단에 뭐가 있냐면 한 나라를 한 40개 정도 가지고 인프라를 만들어요. 40개 나라의 인프라를 다 만들어 가지고 악성 코드 유포지, 배포지 다 나눠 가지고 만들어요.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그거 안 봐요. 그냥 거기서 사용된 악성 코드만 가고서 별거 아니네. 그거는 방어 체계가 별거 아니니까 그런 악성 코드를 썼겠죠. 탐지했으면 다른 걸로 바꿨을 테니까. 근데 그 뒷단에 일어난 현상을 보시면 이게 뭔가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악성 봇넷을 50만 대를 이용을 했는데 50만 대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루아침에 만듭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그냥 웹하드 하이제킹 해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 웹하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바꿔가지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냥 버려요. 그런 시대가 이제 2009년에 열리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 공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체계가 있냐면 국가정보보호 백서를 보시면은 웹하드 관제 체계라는 게 있어요. 웹하드 사고 났으니까 웹하드 보는 거예요. 그럼 공격자 어떻게 하냐면 웹하드 안 쓰지 뭐. 그거 말고 서비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흘러 200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320 사이버 테러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이 사이버 정책의 근간이 320 사이버 테러에 있습니다. 다 거기 대책이에요. 근데 그때 보시면은 모사의 백신이 하이제킹 돼가지고 뭐 몇만 대 컴퓨터가 고장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요 나오는 그 국방망 해킹 16년에 일어난 거 보시면은 그때도 소프트웨어 기반 공무원 공격으로 백신 컴퓨터를 하이제킹해서 사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동안 뭘 했을까? 무슨 대책을 한 거지? 전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신뢰관계의 문제, 기술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믿었는데 당하는 거예요. 백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계속 믿어야 되나? 그 백신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태크 서피스라고 그러죠.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은 굉장히 많이 늘어. 왜냐하면 우리 연결된 사회니까. 그럼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버럼업으로 올라갈 것이냐, 탑다운으로 갈 것이냐. 버럼업으로 가면은요, 여러분들 그 아킬레스와 거북이 얘기처럼 아무리 빨리 가도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넘어갈. 지금이 보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봤더니 자르고 또 잘랐더니 절대 나를 넘어가지 못해. 눈 딱 감고 건너뛰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미시적인 보안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망한 이유가 뭐죠?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일본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과품질. 쌀 아래 천자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막 박수치고 그러지만 쌀 아래 천자 쓴다고 세상이 바뀌냐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막 다이나믹 코리아 막 이러잖아요. 쓸 만큼 하고 새로 만들고 쓸 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글로벌 환경 자체가 소비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쓸 만큼 만들고 누가 차 100년 쓰나요? 쓰고 이제 또 새거 사면 되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엄밀하게 보안을 하면 기술적인 성취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격은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방어의 목적은 공격의 원천적인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이버 보안 배울 때 처음 나오죠. 인시던트 리스폰스의 목적이 뭐냐? 루트 커즈의 제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대 지났다는 거예요. 루트 커즈를 제거하려면 그런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당대에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그냥 위시일 뿐이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루트 커즈가 제거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보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통신 경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터넷 트래픽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최소한 3군데 이상 이렇게 돌아가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 눈앞에 보는 게 제일 빨리 변화해요. 그 다음에 뒷단으로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우리는 가장 빨리 변화하는 지점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시야가 좁아졌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인지 자체가 단편적으로 기업망에 아니면 내가 보하는 망에 만 보고 있으면은 오늘은 막는데 내일은 못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전체 공격 도메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보시죠. 이제 요 장표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 장표인데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쿠크의 에그라 그래서 아마 89년인가 그럴 거예요.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 이게 인터넷에 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로렌스 레베에서 어떤 그 독일에서 이제 그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그 KGB 공격을 탐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컴퓨터가 몇 대 안 됐어요. 전 세계. 그리고 어떤 이런 모바일 개인 장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냐면 그거 하나씩 보면서 전부 다 프린트해 갖고 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웬만한 회사에 프린트해 갖고 보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종이로.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때는 이제 방어 공간이 1차원적이었기 때문에 1차원적인 공격 대응 기술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뭐냐면 IDS, 방화벽.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접근 통제와 알려진 공격을 대응하고 하나씩 살펴보고 이런 게 이제 그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009년이나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아까도 보면은 전부 직접 들어온 게 아니죠.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내부망 통해 메일이 왔는데 메일을 눌렀더니 감염이 됐어. 모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자기 친동생한테 전화를 받아요. 메일을 받아요. 친동생한테. 근데 열어봤더니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누나, 내가 우리 가족 저기 스크린세이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봐.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투도 똑같고 누르는 순간 감염돼갖고 일주일 만에 털린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방어 공간이 2초 안으로 바뀝니다. 평면에서 그러니까 선에서 평면으로 바뀌어요. 기하급수적인 증가잖아요. n에서 n 스퀘어로 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 방어 장비가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어요. 왜? 돈 많이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됐죠? 공군만 공격. 내가 소프트웨어 정상을 깔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뀌었어. 이거는 다른 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방어 공간이 3차원 공간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럼 이 3차원 방어 공간을 모두 빼곡히 막을 만한 보안 장비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운용 가능하지 않은 거죠.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어 스페이스 자체가 선이었다가 평면이었다가 이제는 볼륨이 돼버린 거고, 이 부분에 어느 지점만 눌러도 나는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예측하는 체계가 과연 운영 가능하겠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술을 바꿔야죠. 그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초기 침해 자체를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침해가 일어나고 실질적인 회사의 피해가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칼에 이렇게 딱 잘려가지고 손이 다친 거랑 이게 썩어 문드러져서 펄을 자르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큰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아픔을 느끼고 대응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공격에는 내부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안 그러고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연결 안 하고 데이터를 가져갑니까? 그 연결이 그냥 하루아침에 뻥 일어나나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 공간에 변화가 일어나서 필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요. 제가 그 보면서 되게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오늘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K 방역의 성공 모델을 사이버 보안의 우리가 성공 모델로, 다 잘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다 다른 방식이라면 세상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겠죠. 허망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통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잘 되는 건 방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 모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이제 복원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복원성 있는 네트워크는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돼야 된다.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했을 때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동료들이 여러분들 존경하게 됩니다. 얘가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앞으로의 보안 모델은 차단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레질리언시,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인데요. 뭐 모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